야, 너 그렇게 대충대충 공부할래? 안녕하세요. 맘티칭TV의 맘선생입니다. 오늘은 영유에 잘 맞는 아이, 잘 맞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 유치원이 자꾸 소재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결국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여태 딱 짚어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아이가 모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시기라면 절대 영어 교육 시작하지 마십시오. 모국어든 외국어든 다 같은 언어입니다. 모국어를 잘 배운 아이가 외국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국어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시기라면 조기 영어 교육은 잠시 미뤄두시고 모국어 습득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영유에 잘 맞는 아이인지, 잘 맞지 않는 아이인지 어떻게 좀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요? 아니,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마다 성과가 다르다고. 케바케가 아니고 에바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영유에서 적응을 잘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인지, 또 반면에 영유에 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성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유에 잘 맞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놀이식 영유를 추천했기 때문에 먼저 놀이식 영유를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영유에 가면 100% 영어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아이들끼리도 영어 이름을 가지고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너무나 새로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낯설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언어, 익숙하지 않은 문화, 나의 이름까지도 새로워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새롭고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마주할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진대요. 하나는 내가 모르는 걸 잘 참아내는 성격의 사람. 쉽게 말해 몰라도 그냥 넘어가고 틀린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죠. 사실 학습을 하는 공부 환경에서는 야, 너 그렇게 대충대충 공부할래? 이렇게 혼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잘 참을 수 없는 성격의 사람. 왜 글을 읽다가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꼭 사전 다 찾아봐야 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는 자기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못 넘어가요. 꼭 논쟁을 하고 내가 맞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매우 철두철미하게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ambiguity tolerance라고 합니다. 모호함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모호하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영어 교육할 때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 영어를 더 잘 배울까요? 네, ambiguity tolerance가 적당히 높은 사람이 영어를 잘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당히 모르는 것들을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어 습득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우리가 미드나 영화 이런 걸 본다고 칩시다. 영어 자막을 틀어놓아도 모르는 단어들이 1분에도 막 수십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때그때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모르는 것들이 좀 나와도 상황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나 자신에게 유의미한 인풋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웃풋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모르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모르는 발음, 모르는 의미가 가득한 외국어 인풋 속에서 그 모호함을 잘 참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중도에 포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호함을 잘 참아내는 능력이 외국어 습득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적응이 됩니다. 특히 영유에 가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가 휘몰아치는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면 적당히 모르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책 같은 것을 봐도 모르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지적 호기심이 매우 충만해 보이는 스타일의 아이라면 오히려 영유에 갔을 땐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impulsive, 충동적인 성향의 아이인지, reflective, 신중한 성향의 아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생각난 것은 바로바로 말해야 되는 충동적인 타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심사숙고해서 말하고 하는 좀 신중한 타입이 있죠?
둘 중에 어떤 타입이 영유에 가면 더 적응을 잘할까요? 오, 네, 맞습니다. impulsive, 충동적인 아이들이 영유에 가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상상해보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Who wants to volunteer? 발표해볼 사람? Who knows this answer?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동적인 아이들은 자기 답이 맞든 틀리든 일단 손 들고 보죠. 그리고 사실 그 아이들이 틀려도 선생님이 막 뭐라 하지 않아요. 좋은 시도였다고 대충 또 칭찬해 주시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의 또 신중이들은 발표 쉽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심사숙고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떤 인지적인 과정을 거칠 때 시간을 금방금방 쓰는 아이들인지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인지 보시고 우리 아이가 좀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오히려 영유에서는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반면에 뭐든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시간을 좀 쓰면서 생각하는 타입의 아이들은 영유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중이들은 언어 정확도가 높다고 해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아웃풋을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영유를 다니든 안 다니든 리플렉티브 성향의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 쓰기, 문법, 발음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타입의 아이들을 영유에 보내고 계신다면 아이가 생활할 때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다. 재미없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진 장점이 정확성이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은 inhibition입니다. inhibition은 억제라고 해석이 되는데 우리 영상에서 자꾸 등장하는 용어죠. inhibition, 이 낮은 아이들이 영유에서 적응을 잘합니다. 당연하죠. 아웃풋을 막 지르고 틀린 아웃풋을 냈을 때 선생님한테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언어 유창성과 정확성을 둘 다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히비션이 낮다면 영유에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잠깐! 이건 impulsive, 충동성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다릅니다. impulsive는 생각을 하고 답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좀 인지적인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inhibition은 정서적인 거라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비웃음을 살까봐 말을 안 하고 그런 억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웃든 말든 타격받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막 찔러보는 아이들이 아웃풋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오류 수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결국 성공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주변 아이들의 놀림이나 비웃음에 크게 상처를 받는 아이라면 영유에서 아웃풋을 잘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성과 측면에서는 또 좀 불리하겠죠? 다음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냥 막 질러요. 그런 모습 종종 보죠.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몇 번 듣지도 않았고 자기가 뜻도 잘 모르면서 막 갖다가 쓰는 그런 타입의 아이들이 바로 이 리스크 테이킹을 잘한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이게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말했듯이 외국어 습득은 일단 질러봐야 돼요. 자기 속으로만 생각하면 언어가 발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데 위험 감수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성격적인 부분들은 엄마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 내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렇죠? 최대한으로 아이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더듬어 가시면서 아이가 보였던 행동 양식들을 참고해 보시고 아이가 위험 감수를 좀 하는 편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영유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confidence입니다. 자신감 너무 중요하죠. 외국어 습득은 진짜 오래 걸리고 진짜 힘든 프로세스예요. 그 긴 여정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중도 포기합니다. 영유도 똑같아요. 아이가 자신감이 있고 활달하고 뭐든 좀 해보려고 하는 아이라면 영유 생활에 금방 적응을 할 거예요. 반면에 아이가 뭘 시켜봐도 자신 없어하고 특히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영유에 가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일단 자신감을 많이 키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스텝의 원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태스크를 줘서 작은 성과를 맛보게 하는 원리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고 도중에 아이가 또 못하겠다고 하면 도움을 아주 살짝씩만 주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비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점프할 때 도움 닫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약간만 도움을 줘서 아이가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은 또 너무 중요한 소재라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보따리 한바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밖에도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보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는 소셜 타입의 아이들, 그리고 경쟁적인 아이들보다는 협동적인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 습득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놀이식 영유를 가정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학습식 영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일단 학습식은 정말 영어를 학습시키는 분위기고 규칙 같은 것도 더 엄격하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앞서 말했던 충동적인 아이들, 억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오히려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신중하고 정확도가 높고 억제를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이런 학습식 영유에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놀이식은 협동적인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습식에서는 오히려 열공 분위기이고 점수에 따라 상벌이 있는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좀 경쟁적인 아이들, 승부욕 강한 아이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아이들의 성향도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요. 근데 자신감은 놀이식이든 학습식이든 어디에서나 중요해요. 사실 영어 교육뿐 아니고 모든 영역의 학습과 생활 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영어 시키실 때에도 항상 우리 아이 자신감 챙겨주세요. 절대로 아이가 틀리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소중한 자신감의 씨앗을 remove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보자 나름대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말씀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